여수산단 사업 재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여수가 고용위기 지역 지정 건의에 나섰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대규모 실업 사태가 우려되는데 위기 지역 지정을 위해선 이 같은 고용 지표가 반영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다음 달 열리는 여수 세계섬 박람회가 오늘로 딱 한 달 남았습니다. 막바지 준비가 한창인 가운데 박람회 성공 개최를 기원하고 섬의 자연과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섬의 날 행사가 개막했습니다. 전남 광주 동북권 시민사회가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객관적 자료로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정치가 개입된 게 아닌 실제 의료 수요를 최우선 기준으로 삼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수 산단의 대규모 사업 재편안이 발표된 가운데 여수 지역 경제는 더 큰 위기를 앞두고 있습니다. 공장이 멈추면 협력업체와 운송업계까지 충격이 번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여수는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건의하고 있지만 정부 지원은 대규모 실업이 발생한 뒤에야 가능한 구조입니다. 최황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석유화학 역사상 최대 규모인 울산의 샤힌 프로젝트. 공사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며 울산 현장에서 일하던 여수 지역 노동자들이 대거 돌아오고 있습니다. 울산 현장 마무리 후 고향으로 복귀한 지 넉 달째. 일거리를 찾고 있지만 쉽지 않습니다. 이제 하는 일이 이제 이런 건설 쪽 일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게끔 또 다른 걸 찾아보는데 그게 또 쉽지가 않죠. 그쪽도 기존에 있는 인원들도 감축을 하는 상태고 그러는데 저희가 설 자리가 별로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여수에서 울산으로 향한 노동자는 최소 2,000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샤힌 프로젝트가 완공하면 현장 노동자들이 더 복귀할 예정이지만 지역의 일감은 턱없이 모자랍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석유화학 사업 재편안. 여천 NCC와 롯데케미칼을 통합하고 공장 가동을 멈추는 안이 포함됐습니다. 공장 셧다운과 함께 협력업체와 운송업체로 이어지는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 있어 고용 불안은 커질 수 있습니다. 그 NCC라고 하는 업스트림의 규모가 줄게 되면 감산이 되게 되면 그 밑에 있는 다운스트림들 예를 들어서 폴리에틸렌 그 에틸렌을 받아서 생산하는 공장들도 자동으로 감산할 수밖에 없고요. 지난해 말 기준 여수의 고용 지표는 정규직과 일용직 할 것 없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규직 노동자는 23%, 플랜트 노동자의 수도 81% 줄었습니다. 여수시가 정부의 고용 위기 지역 지정을 신청한 이유입니다. 오는 27일 종료되는 고용위기 선제 대응 지역보다 실업자와 중소기업까지 지원 범위가 더 넓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정부가 정한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와 실업급여 신청자 수 등 지정 기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공장 가동 중단으로 예상되는 대규모 실업과 일자리 감소도 함께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고용노동부는 이르면 이달 안에 고용정책 심의위를 거쳐 여수의 고용위기지역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최양지입니다. 전남 광주 동북권 시민사회가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정치가 아닌 의료 수요와 객관적 자료로 결정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순천대 의대 대학병원 설립 전남 광주 동북권 범시민 추진위원회는 오늘 성명을 내고 정부와 통합특별시는 주민의 생명권과 실제 의료 수요를 최우선 기준으로 책임 있게 결정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동북권 중증 응급의료 현실을 포함한 의사결정 자료와 평가 기준, 검토 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84만 동북권 주민들이 위급한 순간 지역에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국립의대와 거점 대학병원이 연계된 지역 완결형 중증 응급 필수 의료 체계를 구축하라고 강조했습니다. 광양시 의회가 정부와 전남 광주 특별시에 동북권 의료 격차 해소를 위한 의대와 대학병원 설립 추진 과정에서 절차적 공정성을 확보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 의회는 오늘 성명을 발표하고 전남 광주 특별시가 순천대와 목포대의 자율적인 협의를 최대한 보장하고 어느 한쪽에 치우친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정부도 의료 수요와 접근성, 지역 균형 발전, 의학 교육의 원칙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시민들이 뽑는 정무 부시장 자리에
최종 후보 백승주, 윤난실 후보가 이름을 올렸습니다. 민영배 시장은 시민들의 선택에 특별한 정무적 판단이 필요 없는 결과가 나왔다며 지명 이유를 밝혔습니다. 주지은 기자입니다. 전국 최초로 시민 추천제를 통해 선출하는 전남 광주 통합특별시 정무부시장 최종 후보 자리에 백승주 후보와 윤난실 후보가 지명됐습니다. 산업, 일자리, 경제노동, 첨단 주력 산업 분야는 백승주 후보자를, 시민주권, 청년인구정책, 보건복지, 양성평등 분야는 윤난실 후보자를 지명했습니다. 두 후보 모두 민형배 시장의 인수위 출신으로 당시 백승주 후보는 부위원장, 윤난실 후보는 시민주권위원장이었습니다. 국립순천대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백 후보는 기획재정부 기획조정실장과 재정혁신국장을 역임했고 제4대 광주광역시의회 의원 출신인 윤 후보는 대통령 비서실 제도개혁 비서관,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혁신자치 전문위원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민 시장은 일각에서 제기된 최종 후보자와 사적 관계 논란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습니다. 저 두 분 중에 저하고 특수관계인 분도 없고 다만 인수위에서 이제 활동을 하신 것이 인연이라면 인연인데 지난달 공모가 시작됐던 부시장 후보 자리에는 400여 명이 추천됐고 이 중 후보는 40명으로 압축됐습니다. 이후 외부검증위원회 심사를 거쳐 선택된 9명의 후보들은 지난 주말 동안 정견 발표와 시민투표를 거쳐 각 분야별 3명의 후보로 좁혀졌고 이 가운데 각각 1명씩이 최종 지명됐습니다. 민 시장은 시민 선택 절차 결과 별도의 정무적 조정도 필요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이렇게 거론이 된 분들은 순위 때문에 뭘 조정을 해야 된다거나 정무적인 뭘 이렇게 할 필요 없이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나 시민들의 판단이나가 크게 뭐 이렇게 다르지 않았다. 시는 정무부 시장 내정자인 두 후보에 대해 시의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방침입니다. 청문 절차를 통과하면 이달 내로 정무부 시장이 임명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주지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선거에 나선 김민석 후보가 순천을 찾아 이재명 대통령과 공조를 강조하며 호남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김 후보는 오늘 국립순천대에서 열린 전남광주 혁신포럼 핵심 활동가 강연에서 당의 지지율을 10% 이상 올려 정부를 뒷받침하고 일하게 하는 당으로 바꾸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또 당대표는 선거를 잘 이끄는 게 중요하다며 특히 공천 혁신을 위한 기구를 만들어 투명하고 일관성 있는 공천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강연에 앞서 순천대 학생과 시민들은 김민석 후보를 향해 현수막을 내걸고 동북권 국립의대와 대학병원 설립을 촉구했습니다. 광양 지역 시민사회가 정부의 항만공사 통합 추진 논의를 중단하고 독립운영체제를 유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광양시민단체협의회는 오늘 성명을 통해 최근 정부의 전국 항만공사 통합 논의와 관련해 4대 국가항만의 기능과 역할이 다른 현실을 감안하지 못한 탁상 행정으로 항만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공사의 독립성과 자율성이 반드시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특히 통합이 현실화할 경우 투자와 정책 결정이 대형 항만 중심으로 집중돼 광양항을 비롯한 지역 항만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될 가능성이 높다며 지역 항만 경쟁력 약화는 물론 지역 경제 침체, 일자리 감소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수세계 선박람회가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예고편이 될 제7회 섬의 날 행사가 오늘 여수에서 막을 올렸는데요. 현장 분위기를 박현주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박람회장이 사람들로 북적입니다. 8월 8일 섬의 날을 맞아 열린 행사 첫날. 저녁 8시부터 열리는 K-팝 콘서트를 보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줄을 선 관광객들입니다. 섬의 날 홍보대사인 가수 리센느와 하현우 씨, 김용빈 씨 등이 무대에 올라 기대를 모았습니다. 김용빈 가수님 팬클럽, 사랑빈 팬클럽이거든요. 전국 지역에서 저희 가수님을 뵈러 여기 왔어요. 저희 가수님은 감성 보이스로 1등. 일단 음식이 너무 맛있고 또 여수 섬이 너무 예뻐요.
행사장에서는 유명 셰프들이 여수 특산물로 만든 요리를 선보이고 섬 그리기 대회와 트로트 경연 등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도 열립니다. 전국 각지의 섬을 소개하는 전시관과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부스 찾아다니면서 게임하고 또 섬에 대해서 공부하고 이런 거 기대가 돼요. 아, 이번 섬 행사하면 외국인들이 이걸 보고 얼마나 행복해할까 기대가 돼요. 28개 섬 지자체장들이 참여해서 섬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서로 논의하고 이런 학술 대회와 그다음에 다채로운 행사를 좀 꾸몄습니다. 관광객들이 박람회 기간에도 오셔서 섬들을 여행할 수 있도록. 30일 앞으로 다가온 여수 세계섬 박람회를 홍보하는 전시관도 마련됐습니다. 실제로 박람회 주전시장이 위치한 여수 진모지구에는 미디어 파사드로 꾸며진 주제섬 등 8개 전시관이 들어서 개관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주요 전시관 공사는 다음 주쯤 마무리돼 사전 시설 점검을 거쳐 오는 21일 통합 시운전에 들어갑니다. 섬박람회 조직위원회는 막바지 손님 맞이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또 아주 더울 걸로 예상이 되는데 여러분도 걱정하시는데 폭염을 대비해서 쿨링포구나 또 그늘막, 파라솔 등을 충분히 준비해서 오신 관람객들이 아주 좋은 환경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오는 9월 5일 막을 올리는 여수 세계섬 박람회. 이번 섬의 날 행사로 달아오른 열기가 박람회 개막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현주입니다. 여름은 백로로 인한 민원이 많아지는 계절입니다. 이 시기에 새끼가 많이 태어나기 때문인데요. 소음과 악취로 주민 민원이 커질 때마다 매번 벌목으로 서식지를 없애왔는데 과연 결과는 어땠을까요? 박승환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8월 나주의 한 아파트 바로 앞에 자리 잡은 백로떼. 비린내가 이렇게 많이 나요. 요 영산강 고기들을 많이 먹고 와요. 그래서 여기 와서 배변하니까 저녁에는 좀 무섭다 느끼실 정도로 그런 좀 기괴한 소리도 나고. 악취와 소음 민원이 빗발치면서 냄새 저감 장치까지 설치됐습니다. 1년 뒤 아파트 주변 한 대기업 공장. 굴삭기 한 대가 대나무를 거침없이 밀어냅니다. 나무 위에 놀란 백로들이 황급히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수백 마리가 쏟아내는 배설물에 공장 설비와 제품이 부식되자 공장 측에서 대나무 벌목에 나선 겁니다. 올해 갑자기 그 새가 공장 주변에 나타나서 배설물 등으로 공장 제품 품질 관리에 좀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런데 이 백로들 그 민원이 많던 아파트에서 왔습니다. 민원이 빗발치자 올 초 결국 서식지 나무를 벌목했는데 고작 1km 떨어진 곳으로 이사 온 겁니다. 백로 서식지를 없앤 자리입니다. 땜질식 처방이 결국 인근 공장의 또 다른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임의로 포획하거나 이렇게 살충을 할 수는 없어요. 돈 씻기 전에 나무를 가지치기를 한다든지 아니면 조류 대치기를 설치한다든지. 하지만 서식지를 없애도 주변으로 옮겨가기 때문에 애꿎은 나무만 희생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때문에 최근 전주시 사례처럼 벌목 대신 백로공원을 조성해 아파트와 서식지 간 거리를 확보하는 공생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사람들한테 좀 이격이 돼 있는 장소로 유도를 하는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적절한 대체 서식지를 찾아가지고 백로가 와가지고 정착할 수 있게끔. MBC 뉴스 박승환입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